도쿄올림픽 경기를 대부분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국 선수단 관계자 등이 관중석을 대신 채우고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로 현장에 접근하는 등 방역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실상입니다. 25일 여자 개인 혼영 400m 결승 때는 일본 대표로 출전한 오하시 유이를 응원하기 위해 관중석에서 일장기를 흔들고 붉은 티셔츠를 입은 수십 명이 단체로 응원을 펼쳤죠. 응원 도구를 두드리거나 휘파람을 부는 소리가 NHK 중계방송을 통해 들릴 정도였는데요. 이는 마스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또한 코를 드러내는 등 마스크를 허술하게 착용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26일에도 경영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도쿄 아쿠아틱 센터의 관람석이 유관중 대회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채워져 있는 상황은 이어졌는데요. 관중석을 채운 이들은 출입증을 걸고 있으며 각국 선수단 관계자나 대회 관계자들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대회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입장했지만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관중으로 변해 응원전을 펼친 것인데요. 남자 유도에 출전한 아베 히후미와 여자 유도에 나선 아베오타 남매가 25일 각각 금메달을 딴 일본 부도칸에서도 관계자들이 현장 응원을 펼쳤죠. 특히 기술을 성공하면 큰 박수 소리와 거센 함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먼저 금메달을 확보한 우타는 히우미가 경기를 하는 동안 근처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응원했으나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죠. 또한 유도 경기에서는 외국 선수단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입을 크게 벌린 상태로 응원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무관중 원칙을 제대로 고수했다면 현장이 상당히 조용했을 것인데 유관중으로 의심될 만큼 다양한 관중이 열띤 응원을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코로나 방역은 허술해지고 있는데요. 관중석에서 간격을 두지 않고 나란히 앉아있는 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를 찍고 있는 사진 기자들은 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탓인지 밀집된 상태로 취재하는 모습도 보였죠. 이처럼 방역 규칙을 담은 플레이북은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올림픽 분위기를 내기 위해 감염 위험을 높이는 상황을 묵인한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메달을 딴 선수가 시상대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30초 동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죠.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와 관계 있는 사람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16명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대회 방역 규범집인 플레이북을 적용하기 시작한 이달 1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관계자는 누적 148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와중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대회가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평가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25일 고이케 지사는 도쿄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쿄올림픽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공통인식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날 스가 총리와의 면담에서 양측이 대회 진행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다고 밝혔는데요. 고이케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스가 총리 역시 도쿄올림픽이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대회는 파행 직전의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진행되고 있죠. 실제로 이날 도쿄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763명으로 일요일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22일부터 연휴였던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검사가 다시 본격화하는 며칠 후에는 확진자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또한 폭염도 도쿄올림픽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노바크 조코비치는 도쿄의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며 경기 시간을 야간으로 바꿔달라고 호소했죠. 조코비치는 너무 심한 더위와 습기 때문에 정체된 공기가 부담되고 있다. 라커룸에서 이야기한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힘들다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세계 랭킹 2위인 다닐 메드베데프가 올림픽위원회에 시합 시간 변경을 제안하자 조코비치는 100%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수촌 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있죠. 선수촌의 천장이 너무 낮고 골판지로 만든 침대가 불안하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방에 TV와 냉장고가 기본으로 배치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세탁이 완료된 의류를 회수하는 데에만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이른바 버블 방식 방역으로 인해 각국 미디어는 이동과 취재에 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제대로 몰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빛 화살을 연이어 쏘며 최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 양궁의 명성은 여전했습니다. 첫날 랭킹 라운드에서 여자 대표팀 장민이 강채영이 나란히 올림픽 최고 기록을 넘어선 것은 서막에 불과했는데요. 혼성전에 이어 여자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휩쓸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해외 양궁 지도자들도 풍부했는데요. 한국이 우수한 양궁을 해외에 전파하며 양궁 한류를 주도하고 있죠. 실제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선 외국팀을 이끄는 한국 출신 사령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이번 도쿄올림픽 양궁 경기에 참가한 국가 가운데 7개국의 사령탑이 한국 출신이죠. 1996년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지도자 생활을 한 이재영 감독은 2016 리우올림픽에 이어 이번 올림픽에서도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또한 김선빈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이번 올림픽에서 남녀 개인전의 출전 티켓을 따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박영숙 감독은 말라위를 리우올림픽에 진출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부탄 대표팀을 맡고 있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오교문 감독이 이끄는 호주 대표팀은 남자 단체전과 남녀 개인전에 출전했는데요. 이 밖에 국가대표팀 코치를 지냈던 이왕우 감독은 중국을, 김상훈 감독과 윤혜선 코치는 일본을 도맡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양궁전 종목에 출전해 일본은 한국 남자 대표팀과 일전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이기식 감독이 이끄는 미국도 전 종목에 출전했죠. 이 감독은 2012 런던 올림픽 단체전 4강에서는 한국을 꺾고 은메달을 획득했고 2016 리우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양궁장에서 만난 이 감독은 한국에서도 코치와 감독을 해봤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모른다. 밖에 나와서 보면 한국은 수준 자체가 다르다. 모든 팀이 결승 이전까지는 한국을 만나기 싫어한다고 전했는데요. 전날 이관왕이 된 안산에 대해선 2년 전 일본에서 열린 테스트 이벤트 때도 이미 우승할 정도의 기량이었다. 침착하고 신체도 좋고 기술도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한국 양궁이 남다른 이유로는 풍부한 인프라와 선수들의 노력으로 꼽히는데요. 초중고등학교 지도자 인프라도 탄탄한 데다 현대차그룹이 지원하는 양궁 예산은 스포츠 강국인 미국보다도 13배 정도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